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근래 또 코인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하락장에서는 어떻게 매매하면 좋은지 오늘 여러분들께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시장이 크게 하락하면서 가지고 있는 코인에 대한 확신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코인이 좋은 코인인지 아니면 너무 고평가된 것은 아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크게 오른 적이 있는가입니다. 코인의 과거 상승 이력을 확인하는 것인데요. 최근 주목을 받아 크게 오른 코인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 니어 프로토콜과 같은 AI 관련된 코인들이 최근 큰 관심을 받으면서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이런 경우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가격 역시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 과정에서 거품이 좀 많이 끼는 경우도 많죠. 또한 낮은 가격에서 매입해 현재 가격에 파려는 세력들과 투자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 즉 현재 가격이 과도하게 높아졌다면 이는 거품이 낀 것일 수도 있으며 더 이상 위에서 사줄 사람이 없을 수 있다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고점에서 산 코인을 계속 들고 가기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손절가를 설정을 하시고 미리 판단한 기준에 따라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니어 프로토콜의 경우 저점이 1,000원대 형성됐다가 약 12배 넘게 오르는 고점 13,000원 찍고 현재 고점 대비 한 30% 정도 빠진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비트가 내려가게 되면은 알트코인들은 엄청나게 더 많이 내려갑니다. 비트는 현재 한 20% 정도 조정이 왔는데 그래도 거기에 비해서 니어 프로토콜은 굉장히 좀 안정적 좀 조정이 왔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고점에서 잡았다면은 어느 정도 손절가 라인을 형성을 하는 것이 좋고, 만약에 저점이다 그러시면은 이제 익절가를 이제 걸어두는 게 현명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거래대금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거래대금이 이제 상승할 때 많은 것이 좋습니다. 거래대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진행하고 있고 이는 높은 관심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락할 때 거래대금이 많다는 것은 던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이는 투자자들이 매도를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즉 가격이 오른 만큼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많이 나온다면 그만큼 혹은 그 이상의 거래대금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다시 상승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 시체가 생기면서 계단식 하락이 이루어지는 거죠. 거래대금은 코인의 건강 상태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상승하는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나온다면 투자자들이 그만큼 확신하고 관심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락할 때 거래대금이 많이 나온다면 시장에서 매도가 더 많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최근 포브스에서 좀비 코인 리스트 20을 공개를 했죠. 시가총액만 상당히 높고 가치가 없는 프로젝트로 지목된 코인 목록으로 포브스는 해당 코인들에 대한 투기 성향만 갖고 있으며 프로젝트가 제대로 활동하지 않는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업비트에서는 코인의 프로젝트가 활동을 멈추는 경우, 네트워크 활동이 없는 경우 등 모니터링을 거쳐 상장 폐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가치가 없는 코인은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투자하는 코인이 어떤 프로젝트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 해당 프로젝트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젝트의 활동성과 가치를 평가하여 가치가 없는 프로젝트는 되도록 투자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종목을 선택할 때 이런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지금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 파악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코인 시장에서 하락은 코인 자체의 문제만이 아닌 지정학적 리스크도 포함이 됩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조정받는 이유 중 하나가 이스라엘 전쟁 이슈가 있습니다. 제가 앞전에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었죠. 비트코인은 상당한 상승을 이어가고 있었고 이런 급등 후에는 반드시 조정 올 것이라 예상을 했죠. 그러나 이번 조정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이슈로 시작이 됐습니다. 또 금리는 앞으로 낮아질 것이고 시장 분위기도 좋았기 때문에 조정 없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조정이 얼마나 길게 지속될지,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현금 비중을 늘리고 매매를 잠시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적절한 시점에 다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락장에서 활용하기 좋은 매매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락을 대비하여 현금 비중을 늘린 분들이라면 두 가지 선택권이 있겠죠. 첫 번째는 내가 생각한 자리에서 매수하기, 두 번째는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관망하기. 현재는 하락 추세인지 조정인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차트는 반등 없이 계속 하락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 반등을 기회를 삼아서 분할 매수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을 들고 있는 분들을 위한 전략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이제 분할 매수 전략이 있죠. 이런 장에서는 이제 분할로 조금씩 나눠서 매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저점을 잡으신 분들이 아니라면은 그런 방법으로 활용을 해서 탈출을 하시거나 약간의 손실을 보는 경우 매매가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수할 코인은 최근 상승이 좋았던 코인,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붙어 있는 코인, 알트코인일 경우 비트코인이 하락하는데 버티거나 반등이 나올 때 회복력이 좋은 코인들을 추천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원하는 금액을 몇 등분으로 나눠서 하락하는 동안에 각각의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후 시장이 하락해서 반등하는 시점에 전량 매도를 하는 것이죠. 자, 일단은 솔라나로 예를 들자면 솔라나의 경우 현재 30만 원을 찍고 약 43%가 빠졌다가 바닥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한 13%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보통 이런 구간에서는 이 쌍바닥 라인 이제 19만 원 여기서 1차적인 매수를 거시는 분이 있고 밑에서 이제 빠질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할로 5% 빠질 때마다 줍는 것을 추천드리고 여기서 1차 매수를 했고 여기서 또 빠졌을 때 2차 매수가 들어왔다면은 현재 수익권 구간이겠죠. 이런 식으로 쌍바닥 라인이 어딘지 이런 것을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반등의 규모와 지속성을 판단하여 적절한 매도 시기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솔라나의 경우 이 바닥 라인 이제 19만 원, 두 번째 17만 원 구간에서 두 번 매수를 했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나와서 여기서 수익을 지금 요럴 때 이제 비트도 반등이 같이 나왔고 만약에 여기서 비트가 미끄러진다면은 이런 종목은 이제 약간 뭐 10% 이상 먹으면 좋겠지만 이제 단기로 들어가서 먹고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주의할 점은 계단식 하락일 때는 되도록 매매하는 것을 피하고 장대 캔들이 출현하여 크게 빠질 때 저는 좀 매매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앞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치고 빠지는 형태로 가셔야 되고요. 계단식 하락은 이제 계속 희망을 주면서 빠지기 때문에 어디까지 빠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장대 캔들이 출현하면은 이후 기술적 반등이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섣불리 매매하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매매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반대로 물린 분들이 현재 또 굉장히 많죠. 아마 지금 비트코인 1억대 들어오신 분들은 대부분 물렸습니다. 물려있는 분들은 좀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분할 매도 전략이 있고요. 분할 매도를 통해 원하는 가격대 구간마다 나눠 매도하여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확보한 현금으로 낮춘 가격에 다시 매수해 평단가를 낮추는 작업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가격이 아닌 수량으로 매매하고 매수한 가격과 수량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릴 때 매수하고 오를 때 매도하는 순환 매매를 통해 하락장에 대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 매도 전략이 있죠. 시장이 하락한 후 횡보하여 더 큰 하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될 때는 모두 매도하는 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계단식 하락의 잔인한 점은 희망을 주면 내리기 때문에 손절을 못하고 기다리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손절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월 1일의 경우 이제 비트코인이 57K까지 크게 내려왔었죠. 이전까지 계단식으로 조금씩 하락했기 때문에 물린 분들이 손절하지 못하고 있다가 큰 손실을 봤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때로는 과감한 손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타기, 물려있는 코인에 추가 자금을 투입하여 평단을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타기는 추세가 아직 꺾이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 때만 제가 추천을 드리고 추가 투자로 평단가를 낮추는 것은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지만 더 큰 손실도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을 설정하기입니다. 애초에 손절 라인을 잡아두는 것입니다. 손절 라인을 설정을 하면 물렸을 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손절 라인을 설정하는 기준은 각각 코인의 특성과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트코인의 경우는 알트코인 자체 상황과 비트코인 상황까지 고려를 해야 되겠죠. 하락이 확정된 상황에서는 보통 지지하던 구간이 깨지고 회복하지 못하면은 손절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코인이 하락하는 시장에서도 분할 매수와 적절한 대응을 통해 수익을 창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를 잘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매매 경험이 적은 분들은 잠시 쉬어가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신 거 저의 코인은 언제 익절을 나갈 거냐 여기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미끄러졌을 때 시장 상황이 반등이 약하다 그러면은 저는 일단은 요 해당 종목들을 싹 다 정리를 하고 현금화를 한 다음 오늘 설명드렸다시피 시장을 지켜보는 방법으로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분들께서 시장 상황을 잘 지켜보고 해당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린 대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교수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